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아산시을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슬기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과 아산시 기자회가 함께 주관하며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 채널 1번을 통해서 60분간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유권자의 삶을 바꿀 인물은 누구인지 이 정책과 공약을 통해서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론회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후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아산시을 선거구 오늘 토론을 함께할 두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입니다. 사랑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전만권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입니다. 실력이 다른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강훈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모두 발언에 이어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주도권 토론을 한 뒤 지역 현안에 대한 두 가지 공통 질문과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도권 토론을 한 뒤에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각 후보께서는 앞에 설치된 타이머를 잘 참고하시고 지정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상대 후보나 정당을 비방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방송 전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우리 정치는 그간 갈등과 분열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당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AI 등 기술 발전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수 경제는 점점 위축됩니다. 물가는 점점 올라가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는 갈등과 분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 전만권은 다른 국회의원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제 한 몸 보신하려고 눈치 보는 정치꾼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과 아산 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인의 길을 뚜벅뚜벅 걷고자 합니다. 전만권이 꿈꾸는 아산의 미래는 누구도 말해주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에 있습니다. 저 전만권 기존 정치 관습을 타파하고 아산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국민에게 존경받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권력에 절대로 고개 돌리지 않겠습니다. 아산 한 곳만을 바라보며 바르게 나아가겠습니다. 아산 시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이태원에서 159명의 청춘들이 쓰러져 나갔을 때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법들, 농민들을 위해서
쌀값 제대로 받게 해달라는 양곡관리법,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했던 노란봉투법까지 9가지나 국회를 통과한 법을 거부한 대통령, 고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사람을 버젓이 대사로 임명하고 또 해외로 도피시킨 정부, 10년이 넘도록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 정부, 고속도로 종점은 멋대로 변경해서 국민들의 의혹만 만들고 명품백은 받아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입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파괴됐고 공정과 상식은 붕괴됐고 민생경제에서는 무능함만 보입니다. 야당 국회의원, 카이스트 대학원생, 또 의협 간부까지 대통령에게 건의라도 하려고 하면 마구잡이로 끌고 가서 입틀막 정권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말 실감납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민심의 분노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정권에게 명확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저 강훈식이 하겠습니다. 실력이 다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강훈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각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공약 발표 뒤에는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이 이어집니다. 상대 후보 발언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후보당 발언 시간은 각 2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아산 시민 모두가 설레이는 강훈식의 5대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부권 최초의 자볼드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자볼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미 국회에서 제가 예결위 간사로 있으면서 자볼드 건립을 위한 국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분당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공공용 키자니아 청소년 직업체험관 자볼드가 우리 아산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여가 증진을 위한 쇼핑몰을 유치하겠습니다. 산자위 간사 시절부터 쇼핑몰 유치를 위해서 산자부랑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산의 GRDP가 9천만 원을 넘어가고 인구가 36만을 넘어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총점검해 본다면 시도해보고 노력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문화예술에 필요한 아트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와 일자리도 중요한데 정주 여건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문화와 예술들을 우리가 접목시키는 일입니다. 이제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보고 케이팝 보려고 또는 전시회를 보려고 서울에 올라가는 시대를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아산에서 자부심을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GTX 신호선 조기 연장 추진하고 해내겠습니다. 정부의 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들을 만들고 조기 추진 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아산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해내야 됩니다. 한 축으로 미세먼지가 없는 도시를 위한 숲도 만드는 노력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전만건 후보의 공약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산은 새로운 꿈이 필요합니다. 저 전만건은 지금부터 새로운 아산의 미래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산은 경제산업 중심 도시다. 저는 아산을 균형발전 특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행정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비 지원 비율 확대와 이전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622조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완성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우리 아산이 충분한 영향력이 있음에도 이 사업이 평택,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권에 몰려 있습니다. 저희 의정활동에 사활을 걸고 이 사업을 아산까지 가져오겠습니다. 탕정, 둔포, 영인 등
아산 북부권과 연계하여 경제 성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셋째, 아산 디스플레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슴 벅차시죠? 확실한 지원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덧붙여 KTX 아산 천안역을 인스파이어 리조트처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아산에서 하버드까지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제 아산에서 세계를 꿈꿉니다. 해외 최상급 명문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아산 거주자의 우대 입학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확실한 비전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강훈식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전만권 후보가 질문을 해주시고 강훈식 후보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은 1분 시간을 드리고요. 답변은 2분 동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강훈식 후보님 공약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공약 내용 중에 중부권 한국자벌드, GTX 신호선 조기 착공, 미세먼지 없는 도시, 대형 쇼핑몰 유치, 문화예술 아트센터 건립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참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일단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아산의 미래를 위한 비전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기 좋은 단발성 공약들만 언급된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도시 어떻게 실현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문화예술 아트센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인가요? 국회의원은 공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주제, 지역사회에 던지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자, 강훈식 후보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2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신 질문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 어떻게 만드냐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가 문화아트센터 어떻게 건립할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이셨던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왜 아산에 우리 유난히 많이 오냐면요. 충남이 가장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우리가 합사하는 것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여나가면서 친환경 에너지로 우리가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석탄 화력 발전소 우리 서해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중국에서 바람이 넘어오면 다 아산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난히 황사가 많고 유난히 미세먼지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함께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두 번째 문화예술 아트센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마 이런 질문이실 겁니다. 도비나 시비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우리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108만 평 신도시를 개발하는 LH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어디다가 할 것인지가 항상 개발 사업의 맹점과 쟁점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이 신도시 108만 평을 초선 의원실의 시절에 추진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고 이제 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이 착공되는 것의 수익, 우리 아산 시민을 위해서 돌려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LH와 논의해서 그 수익들이 아산의 문화예술, 즉 문화예술 아트센터가 건립되는 데 투자하자고 제안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 가능합니다. 참고로 108만 평 신도시를 같이 시작했던 LH 사장 그때 당시 박상우 사장이었습니다. 지금 국토부 장관이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삼선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전만권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강훈식 후보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만권 후보님 비전 굉장히 크고 거창한 비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전만권 후보님의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제가 또 같은 또 그 내용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이 다르다고 해서 비전이 꼭 다른 건 아니니까요. 지역 발전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국제학교 유치한다는데 제가 두 가지 질문만 꼭 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해외에 있는 명문학교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충남외고가 착실하게 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두 번째는 충남과학고등학교가 공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년이 지나서 리모델링과 학교를 이전해야 될 고민들이 있는데요. 천안아산 출신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공주에 있어서 공주시가 반대하고 또 공주시 국회의원도 반대합니다. 이 둘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신데요. 이분들을 설득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전만건 후보 2분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부분은 충남외고의 그런 발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고요. 충남과학유가 공주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해서 리모델링이나 이전보다는 공주에 있는 것을 여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의 요지 같은데요. 물론 충남외고가 있습니다. 충남외고도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되고 이거에 덧붙여서 외국인 국제학교를 제주도나 우리 그 대구 같은 이런 국제학교를 추가로 설치해서 좀 더 우리 젊은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양질의 높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저희 아산이 이제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걸맞는 교육발전 특구 계획에 이런 촘촘한 계획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남과학고 문제는 공주에 있는 충남과학고는 그 자리에 존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쪽 충남의 북부권에 천안 아산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과학고를 다시 하나 설립을 해서 이쪽에 북부권에 있는 다양한 그런 인구도 3분의 2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다시 하나의 과학고를 만드는 것을 우리 교육발전 특구 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같이 추진해서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세계적인 아산에서 하버드까지 우리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꿈과 미래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하고 계획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교육과 정주, 일자리가 같이 어우러져야 우리 아산이 발전하는 그런 기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국회에 가서도 지원을 해서 이게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 상호 간의 본격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주도권을 가는 후보자께서 문답의 횟수에 제한 없이 6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이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 이내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지나치게 일방적인 발언이 길어진다 싶으면 사회자인 제가 개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전만건 후보께서 국회의원은 국가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보도해서 봤습니다. 말로만 나라 걱정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해결하는 국회의원이 돼서 시민들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국민의 뜻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 국회의원 또 카이스트 대학원생, 의협 간부까지 대통령한테 민심을 전하려고 하면 입을 틀어막고 끌려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전만건 후보님께서 이런 것들이 국가정책 과립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채 양명주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국민의 분노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책임, 또 최상병 사건에 대한 무책임, 또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명품백 수수 의혹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10년 동안 수사가 되지 않는 것들, 이 앞자리를 딴 겁니다. 이채 양명주.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국민의 뜻을 전달해야 될 텐데 국민의 뜻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국가 수립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의 또는 지역의 미래를 제시하고 또 지역의 주민들의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입법 활동과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과 현장 행정을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국가의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국회에서 논의했던 정책과 당리 당략 이런 거에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현 우리 당이 여당이 잘잘못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이채 양명주 하나의 패러디화 시켜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물론 뭐 회자되고 언론에 떠들고 이런 얘기로 저도 개념은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그 기본적인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요, 제가 네. 제 주도권 토론이나 말씀 죄송한데 네, 좀 네. 끊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명품백 수수는 명품백이 대통령실에서는 국가 기록물이라고 밝혔는데요. 국가 기록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품백이? 국가 기록물은 아니죠. 국가 기록물 네, 아니니까 네, 대통령실이 잘못 말한 거죠. 뭐 그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국가 기록물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판단이십니다. 네. 국가 기록물이 아닙니다. 이 여당의 후보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실의 국가 기록물이라는 변명에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그래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까? 제가 지금 주도권 시간이라 네. 여쭤봅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여당 이게 정치적 쟁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 사람이 죽어나간 거 아닙니까?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서 본인들의 토지가 있는 근처로 옮긴 건 아닙니까? 여당의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그런 말은 따져줘야 된다는 것이 워낙에 전만권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고 속 시원한 정치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꼭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시정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이 부분에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전 질문 드린 게 아니고요.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시정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간사하면서 한들물빛도시 청소년 체육시설을 국회 신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근데 아산 시장님이 시장의 의지와 다른 예산이 편성되면 됐다고 국비 지방비 매칭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비 예산이 확보됐는데 설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도 행정을 많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그 이태원 참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실은 중앙정부에서 재난안전관리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단연간 한 사람으로서 우선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쉽고 물론 과거에 이제 10주년이 되는데 세월도 있었지만 이번에 이태원 탐사도 우리 국민의 여러 가지 그런 안전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잘 케어하지 못한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들 물빛도시에 관련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시장이 집행을 보류하든지 아니면 자기 목적에 맞지 않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 뭐 보류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중앙정부에서 예산 정책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보면 중요한 거는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지자체가 이렇게 같이 공통된 정보나 사업도 같이 공감대가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자, 아산의 잠깐만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좀 예. 드려볼게요. 예. 그러면 이게 필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필요한데 집행을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제 한들 물빛도시에 체육시설은 필요하죠. 우리 이제 의원님이 예산 따온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필요하죠. 생각을 근데 하는데 그거는 당이 다르면 집행을 안 하는 게 맞다는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당이 달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그러면 것이죠. 사업의 이제 우선순위나 시 입장에 또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 시장할 때 시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실행 가능력이 있는지 또 이게 우선순위에 필요는 한데 밀렸는지 시행 사업은 시랑 논의해야 된다 이런 취지군요.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네,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마저 하지 못한 답변은 마무리 발언 시간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의 주도권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예, 후보님께서 얼마 전 출마 선언에서 8년간 제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겠던 성과가 눈부시다고 자평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눈부시다고 표현할 정도의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십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108만 평 신도시에 처음에 시작해 보자고 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해 왔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이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오면서 아산이 많은 동시에 주변에서 투자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전방권 후보님도 많은 투자들을 유치하겠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구체적이다, 이게 뭐 숫자로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 될 때 아산 갑을의 인구 숫자는 약간 아산을이 작았습니다. 16만 정도였는데요. 예, 말씀 잘 지금은 들었습니다. 21만입니다. 예. 그 6만 명이나 5만 명이나 늘은 것은 그런 성과와 살기 좋다는 반증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들었고요. 실은 이제 108만 평에 대해서 저도 뭐 구체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이제 오래됐죠. 최대한 이제 빨리 됐으면 좋은데 중간에 또 멈춰섰다가 지금 이제 토지보상 단계를 거쳐가는데 사실 토지보상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잠재적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토지보상 또 LH나 감정에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 이런 부분이 아직 산재이기 때문에 실은 이 부분이 언제 이제 삽질을 하는 그런 시작을 할지 이거는 조금 이제 미지수인데 약간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데 저는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강호시 의원님 인터뷰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일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 경제, 민주주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발언하시면서 극복을 통해서 정권 교체의 발판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위기 극복의 결론이 정권 교체가 돼야 하는지 또 결국 강 의원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4대 위기 극복보다는 정권 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개 다죠. 이 위기 상황 민주당이 만들었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책임이 없는 겁니까? 민주주의 위기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입을 틀어막고 말만 하면 국회의원도 끌려나가는 판에 이 민주주의 위기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 위기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할 만하다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어디 나가서 875원짜리 대파 한 단 사보십시오. 있습니까? 물가는 잡으라는 물가는 잡지 않고 사람 잡으러 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수 펑크나고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한 게 뭐 있습니까? 이 위기 극복해야죠. 지금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정부한테 알려줘야 정부가 노선과 방향을 바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국민의 민심을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투표로 표현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들었고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민생이나 경제, 민주주의, 저출생 위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의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출생 위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권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통해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민주주의라는 표현도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그런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생, 경제 모두 이것이 물론 하신 말씀이 맞지만 이 부분이 어느 특정 정권의 문제보다는 계속 이어지고 특히 또 고물가나 고유가 이런 부분 또 고금리 이런 부분은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이 지금 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계적인 부분, 국가적인 거, 또 지역은 지역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훈식 후보님께서는 3선을 도전하시면서 실력과 힘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의 힘이라는 것은 제도를 이용할 줄 아는 안목에서 시작된다고 보는데 초선 당시와 이제 3선에 도전하시면서 어떤 차이점이 생긴다고 보시는지 하고요. 또 3선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뭐 마지막 마무리 말씀에 제가 보탤 걸 먼저 좀 보태고 두 번째 주신 말씀 3선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답변하겠습니다. 그 전망훈 후보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출생 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정당을 초월하는 문제죠. 그리고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출생에 관련돼서 위원회도 별도로 두고 장관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여야가 합의하고 오랫동안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진행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끌려나갔던 사람들, 저희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가 전 세계적인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판단이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현장에 와서.
그렇게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는 말씀이고요. 3선이 되면 뭐가 달라진다는 말씀 마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선, 재선 되니까 간사를 할 수 있습니다. 3선을 하면 위원장도 할 수 있고 원내대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더 폭넓은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타협과 실질적 논의의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3선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주어진 총 6분의 시간이 모두 됐습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아산시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아산시를 현안과 관련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어떤 구상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질문의 주제는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과 아산시 기자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아산시 선거구는 삼성전자와 SDI, 현대차 아산 공장을 필두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강서특구 지정과 KTX 천안 아산 역세권 R&D 직접지구 조성 등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은 지역의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 육성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 드립니다. 네. 먼저 강서특구, KTX 천안 아산 역세권, R&D 집적지구 등 신성장 동력 육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이 경제산업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서특구와 R&D 집적지구 등 KTX 천안 아산 역세권 국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산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남 조직 지원입니다. 조직을 통해서 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가 필요하고요. 특히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이 공공기관의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산하기관이 연계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구조가 돼야 되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 인력입니다. R&D 집적지구이기 때문에 R&D 집적지구에 맞는 젊고 유능한 인력이 와야 되는데 이 인력들이 오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가장 중요한 교육 등 정주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꼭 R&D 집적지구의 하나의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한 이런 지역의 하나 육성 방안이 필요하고요. 또한 실행력을 답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특히 창업하는 젊은 청년들에 있어서는 정부와 지자체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덧붙여서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인허가나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런 종합적인 것을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사업비 현재 지금 3,514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 드립니다. 네, 강서특구 R&D 집적지구 또 신성장 동력 육성 방안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초선 때부터 천안 아산역에 충남형 미니 실리콘밸리 만들어 보겠다고 R&D 집적지구 추진했던 바로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R&D 집적지구 천안 아산역 R&D 집적지구를 구체적으로 성사시켰고 2020년에 입주기업과 인프라를 재정 지원하는 강서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3주 전에 제가 그래서 강서특구에 입주하신 기업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필요한 것은 이 스타트업 단계에서 스케일업, 즉 공장을 좀 더 키워서 필요한 공간들이 좀 있다. 공장도 좀 넓혀야 되겠고 좀 더 시도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 공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인력에 대한 요청도 많았습니다. 강서특구 인프라 형성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채울 내용이 필요합니다. 저는 4가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4가지를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스플레이입니다. 두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세 번째가 바이오고요. 마지막이 미래차입니다. 제가 산자위 간사 시절에 이 4가지들을 우리 아산에 여러 가지 사업들로 녹여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더 충분히 힘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간에 우리 디스플레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국가 첨단 산업 단지로 지정됐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육성이나 호선대 반도체 특성화대학의 국비를 반영한 것도 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충남도와 아산시가 같이 협력해 준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다수 국비 사업과 공모 사업이 준비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총 사업비 1조가 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반 구축 사업과 9천억이 넘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사업도 저희가 공모와 예비 타당성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산을의 발전은 더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자, 바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아산시을 지역은 탕정 이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과 주거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합니다. 이런 여파로 지방도 628호가 상습 정체되고 국도 43호선도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산을 경유하는 공주 천안 고속도로가 민자 사업으로 제한됐지만 유령 노선이 아산의 교통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진단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산시을 지역 교통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질문이 아산시 전체에 대한 교통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네.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네. 질문인 거죠. 자, 그러면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갑과 을이 처음 분구됐을 때에 국회의원으로 처음 나왔는데요. 그때는 인구가 비슷하거나 아산을이 좀 작았습니다만 지금은 아산을 인구가 21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가 육성되면서 교통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천안 아산역 복합환승센터 추진해왔던 것들은 꼭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2만 명이 이용하는 천안 아산역은 우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 의원 시절에 철도 3법이라고 만들었었습니다. 그 법이 기반이 되어서 지금 천안 아산역의 복합환승센터가 가장 큰 규모로 육성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시대에 있었냐면 제가 어렸을 시절에 온양온천역에서 버스를 타면 천안의 아라리오 백화점 앞에 터미널을 들렸다가 강남터미널로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충청남도의 모든 시군이 다 천안 아산역에 와서 갈아타고 거기에 복합환승 터미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버스들이 정차하게 만드는 시대를 가자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버스만 와서 모이고 집적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지역에서 표를 끊으면 그 표로 KTX와 SRT 그리고 앞으로 GTX, C까지 한 장의 표로 갈 수 있는 원패스웨이의 길을 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내는 것은 생각보다 더딥니다만 이런 과정의 노력들이 결합되면서 더해지면서 우리 아산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충남도와 아산시 또 국회가 다 같이 힘을 모은 천안 아산역 복합환승센터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간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부분은 천안, 아산, 공주간 고속도로 신설 등 여건 개선 방안입니다. 사실 저는 중앙정부에서 전국의 도로 개설을 많이 지원하고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아산이 최근에 보면 너무나 도로망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수요를 충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일부 병목 구간이 생겨서 정체가 되고 아무리 구간에서 빠르면 뭐합니까? 이런 IC나 인터체인지 부분에 이런 데서 치정이 오면 소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병목 구간의 해소 방안도 중요하고요.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천안 공주간 고속도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량의 분산과 지역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이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노선 선정 자체도 안 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토부에서 하는 국도 고속도로 사업에 연계해서 하자는 논의도 있었고 또 민자 사업으로 하자는 논의도 있었는데 지금 추진되는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 정체구간인
경부 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 또 628도로 43호선 등과 연계하는 그런 연계하고 아산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 사업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요. 따라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위치하는 우리 북부 지역, 아산의 북부 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들을 국가적인 도로망에 연결을 해서 물류비용 절감 등 핵심 산업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도로 과정에서 저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연계 도로망 등을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산일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책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 후보께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한 차례 진행을 한 터라 두 후보의 더욱 치열한 토론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부터 주도권을 사용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6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에서 경제정의 실천연합이라고 있죠.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강력 뇌물, 선거, 정치자금, 재산, 성음주운전 등 6대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에 경력이 2건 이상인 의원 명단을 발표하면서 각 당의 국민이 바라는 공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중에 우리 존경하는 강훈식 후보님께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제가 궁금하다기보다도 시민들이 많이 대신하여 좀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담아서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선거 때마다 말씀하셨고 저의 십수년 전, 멀게는 20년 전의 일들에 대해서 변명 여지 없이 제가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을 굳이 시민단체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전만권 후보님께서 네거티브 없는 선거 하겠다고 카드뉴스도 보내셨던데 좀 해서 당황스럽긴 한데요. 시민들에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그런 의미로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아동의 문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복지의 문제, 노인의 문제 더 열심히 일해서 그런 저의 반성을 하는 의미로 더 의정활동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방 지역이 우리 지역구인데요. 주로 소상공인 중심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의원님? 네. 예, 최근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면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강훈식 후보님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뭐 구체적인 답변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아산 배방 지역의 그런 그랜드 비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 문제의 물가를 물어보시면서 아산 배방 지역의 물가를 어떻게 좋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잘못되고 있고 고물가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가를 바로잡아야 아산도 그중에 혜택이 있겠죠. 아산은 GRDP가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평균이 4천만 원인데요. 이제 물론 이 부분들이 돈을 쓰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현장에 돈이 돌아야 됩니다. 말씀하신 질문의 취지에 맞춰서 답변을 드린다면 상가나 이런 데가 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역화폐 만들자고 한 겁니다. 제가 예결위 간사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3천억을 세웠습니다. 이거를 일선 시군에서 같이 맞춰서 매칭해서 세워야 됩니다. 아까 전만권 의원님의 논리대로 시장과 뜻을 맞춰서 국비를 세우지 못해가지고 시장님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화폐만 해도 지역의 경제와 지역의 상권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그 지역적인 상권도 중요하죠. 정부 국가의 이제 경제의 그런 그랜드 비전도 중요한데 제가 이제 배방에 사는 입장에서 보면 아쉽지만 생산 유발 효과, 그러니까 지역의 일자리나 시너지효과라는 기업이 거의 이제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그 인프라나 공단, 산업단지가 좀 많이 확충됐으면 하고요. 특히 이제 쇠락하는 그 상권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거냐는 이런 이제 정부의 그런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촘촘하게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그런 지원 대책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특성화 거리 조성이나
가장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주차장 이런 부분도 함께 이렇게 구축을 해서 소지역이지만 그 지역이 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린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 후보님께서 민생 민주주의 저출산 전쟁의 4대 위기에 처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모두 공감할 수는 없지만 민생과 저출산 문제는 함께 가는 문제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 잘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경제정책 잘못하고 있고 민생정책 잘못하고 있다라고 경제 정책의 기조를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야당이 해왔던 역할입니다. 방향을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9차례나 국회가 통과시키는 법도 다 거부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로 국민의 뜻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대통령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달라는 게 이번 선거의 의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민생과 저출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굳이 이제 정권하고 자꾸 연계를 시키시는데 아니, 민생이 어려운 예. 이유가 예. 대통령 그래서-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출생 문제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할 것 없이 국가적 위기를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라 이렇게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아산은 그렇게 저출산이나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관심을 좀 벗어나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면 저희 학계 출산율이 0.6명대에 벗어나지 못하면 73년도에는 인구가 2,360만 정도로 작년 대비 46.1% 수준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나라의 국가의 그런 전망이 이제 위태로운 그런 시기죠. 그래서 약간 청년 10명 중에 7명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지역의 그런 출산율을 위한 연계 정책과 교육, 복지, 문화, 정주 여건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아까 그 정책 질의에서 천안 공주간 고속도로 신설 개선이라고 제가 못 들어가지고 아산의 교통 문제라고 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천안 공주간 고속도로 신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서 노선 변경과 또 사업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민자라는 사업 방식에 대해서 전면적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 사업으로 민자 사업을 한다는 건 민간이 해서 도로를 깔아서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하면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세금이 덜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이 노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천안으로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아산으로 틀어서 여기다 톨게이트를 만듭니다. 그것도 아산 신도시 주변입니다. 톨게이트를 우리에게 떠맡기고 실제로도 좀 나은 건지는 한번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선 조정을 아산시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찬성하고 있는 분은 지금 전망근 후보만 그러신 것 같고요. 박경기 시장도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망근 후보님께서 행안부의 재난안전 전문가 오시고 또 운전의 불편을 이유로 민식이법 개정을 1호 공약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미래초등학교 가서 또 아이들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제 법안에서 어떤 것이 문제여서 수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선 민자고속도로 전망 아니 지금 제 질문에 민식이법에 대한 이야기니까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예, 민식이법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전망권에 대한 도로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 의원님과 시장이 반대한다 이런 거보다는 생각은 같으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 도로의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네. 다만 민자나 국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검토할 지금 노선 이야기 사항이 아까 같고요. 그건 노선 이야기고. 노선은 네. 충분히 이거는 아직 설계가 중이기 때문에 노선 과정에서 아산에 피해를 네. 보면 안 되죠. 당연히. 됐습니다. 예. 그러면 예. 민식이법 답변해 예,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고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결과론적인 법이 되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법안에 뭐가 문제인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벌이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벌에 대한 법보다는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돼야 되는데 그 제가 처벌은 어떤 처벌을 이야기합니까? 제 법안을 중심으로 말씀해 아니 주십시오. 강훈식 의원 법안이 아니라 민식이법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연간 5천억씩 2조를 들어서 4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모든 교통단속 카메라와 노란색 그리고 아이들에 위한 가드가 설치됐습니다. 이게 제가 낸 법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고요.
두 번째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사망됐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다른 의원께서 내신 법안은 상해 및 사망입니다. 민식이법 놀이도 지적하셨거든요. 그 상해가 들어가면서 과잉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내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격해도 온건히 4년간 맞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다르지만 같은 지역의 국회의원 선배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맞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안전 전문가라는 분이 아산에 오셔서 본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지도를 하면서 운전자를 위한 법안을 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법이 뭐가 문제인지를 말씀해 보달라는 예,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 2000년도 초에 스쿨존 사업을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지금 강 후보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조금은 좀 보완이 돼야 될 때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방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TV 몇 대 설치하고 과속 방지턱하고 펜스 설치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다. 왜 그러냐? 어린아이들을 보행 환경을 보행로하고 차도를 완전히 분리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자, 특정-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 그러게 법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시행령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공약 1호 법안이라면 이 법안에 이거를 넣겠다라는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자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는 학교인데 도로는 부족하고 저 운동장을 일부 축소해서 여기에 보행로를 해서 근본적인 어린이 안전 환경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간적으로 일요일이나 또 밤 12시 지역적으로 저 읍면 단위 시골에 있는 학교 또 여기 대도시 물론 여러 가지 공간적이나 시간적 이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가장 중요한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걸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아니 부분 제 주도권 확보를 시간이니까 하고 저의 주도를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법에- 되니까. 아니 그 본인 주도권 시간에 말씀하셔야죠. 이미 법 개정 없이도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다 와 있습니다. 법을 제대로 보시고 1호 법안을 만드셔야죠. 그리고 실제로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여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심야 시간에 속도를 상향할 수 있게 이미 또 시범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민식이법을 욕하면 표가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1호 공약으로 낸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도 과태료가 불만이면 과태료를 조정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건 법의 사항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들이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민식이 놀이가 있다는 식으로 아이들을 예, 혐오시키는 뭐 것들은 그런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대해서는 말씀드립니다. 유권자분들이 잘 판단하실 겁니다. 예, 진정성을 알아. 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띤 토론으로 후보자 검증을 할 수 있게 해준 두 분 감사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아산시을 선거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이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2분을 드릴 텐데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아산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누가 국가대표인지 우리 동네에 선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라를 위한 선거가 될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의 지난 시간은 증명과 증명이었습니다. 무명의 강훈식을 초선으로 만들어 주셨고 저는 그 초선 강훈식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재선이 됐습니다. 저는 스타도 아니고 또 특정 계파 소속도 아닙니다만 여러분들께 성과로 증명해왔다고 감히 자부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던 민식이법도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30km 구간 상한선을 20km로 이제 낮추기까지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아이가 죽었던 그래서 만들어진 법안을 비판합니다. 유권자가 판단하실 거라고 합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만들었던 법안마다 성과마다 한 단계씩 저는 여러분들께 인정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꿈꿨던 스쿨존에 제대로 된 조절기도 방어막도 없던 시절에서 이제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아산이 시작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단계를 넘어서 아산의 청사진에 더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의 아산을의 변화,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습니다. 천안 시민들이 놀라고 충남도민이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청사진을 제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직장이 여기 있어서 그냥 내 고향이 여기여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아산의 삶이 자부심이 되는 시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로만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조를 바꾸고 투표만이 아산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선출직 국회의원은 여러분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아산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할 사람, 아산의 자랑이 되는 사람, 국회의원다운 일을 할 사람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저 전만권은 34년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또한 제 마음속에는 항상 내 고향 아산에 대한 그리움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 전만권을 선택해 주신다면 더 나은 실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권력의 줄 서는 정치꾼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바른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새로움, 바름, 다름을 가진 국회의원, 국민들께 바래왔던 새로운 정치 시작을 저 전만권이 열겠습니다. 오는 4월 10일 대한민국의 봄, 아산의 봄날은 시작됩니다. 아산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후보의 경력과 신상을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저 전만권 국회에 가서 제대로 된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한 시대를 청산하겠습니다. 38만 아산 시민들이 꿈꾸는 희망의 도시로 여러분을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아산이 새바람, 국민의힘 기호 2번 전만권입니다. 시민 여러분, 부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진심 어린 약속이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해주신 약속 당선 후에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후보의 열띤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마련하고 아산시 기자회가 공동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